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 보면 부결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부결로 밀어붙일 거라는 건 네.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예행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농내 의원. 체포 동의안 때도 한번 연습했고요. 또 이상민 그 장관 탄핵할 탄핵 때. 때도 또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또 대표가 직접 표단속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하고 또 단일 대우를 주문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원들이 지금 현재 굳이 내가 총대를 메고 아니다라고 바른 소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기소될 게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은 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역할을 사실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2의 이제 체포 영장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일 큰 게 대북 송금한 것.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여론이 악화되고 총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와중에도 금쪽 같은 조언들을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김혜영 의원이나 김혜연 전 최고위원이나 또 의원, 이상민 네. 의원이나 뭐 심지어는 조기숙 전 정무수석인가요? 네. 까지 나서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절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지금은 안 들리겠죠.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탈표도 좀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탈표가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요 비밀 무기명 투표지만요 네. 이게 이탈표 한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탈표를 알아낸다. 네. 너 이탈했지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어차피 뭐 내 한두 표 부결시킨다,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 게 아니니까. 예. 저는 이전 두 번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이번에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그때는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당이 점점 지금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가 뚝뚝 급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지금 이 당이 모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범죄 행위가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토착 비리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 얼마나 많은 진짜 그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네.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토착 비리를 과연 이렇게 감싸주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 빠져나가고 호남 빼고는 모두 지금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민주당 않습니까? 지지율을 민주당 말하는 지지율이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겠지만 다음에 2차 또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과연 부결할 수 있을까. 네. 과연 그때도 또 부결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민주당이. 이런 건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인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 말하기 전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국회에서 보장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네. 특권 같은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용 남용이 되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 이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정치적 발언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너무 깨끗한 정치인이고 죄를 짓지 않는 청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불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체포권 특권 내려놓고 당당하게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불체포 특권 내려라는 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네.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나 아니면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헌법에 있는 거니까. 예, 헌법에서 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행정부의 그런 어떤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또 자율권,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좀 얘기로 보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이 뭐 대통령이 시키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은 네. 이번에 이 과연 검찰 수사가 지금 권한의 오남용이가 아니면은 검찰 수사가 이 청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초착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것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오남용인가 제대로 수사하는 예, 것인가? 제대로 지금 예. 당연히 정당한 수사인가 아니면 오남용인가 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서로 각자가 옳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여론에 그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여론이 근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썩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급하락하는 것은 이번에 이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올인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고 제2의 조국 사태를 보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특검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 없어요. 아직 국민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 없어가지고 네. 50억 클럽 특검. 이 특검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곽상도 사건의 예. 이 판결은 사실상 그 50억 퇴직금 30대가 50대 퇴직금을 받는다는 네. 국민들 누구나 다 납득하시기 힘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저는 왜 이렇게 됐냐고 보니까 이게 기소가 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전에 네.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저는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은 또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이게 무죄로 낫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남욱한테 받은 정치자금법은 유죄로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죄로 났는데 이거는 빨리 한동훈 그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검사들을 투입을 해서 네. 제대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그 2심에서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퇴직금과 또 곽상도 의원의 청탁의 그 연관관계를 입증한다 그러면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 새로운 검사들이 한번 맡겨서 여기에 맡겨서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그 검사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검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심 재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지금 결심하면 되는 것 뭐 중요한 상황인데 네. 천하람 후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게 지금 이재명 이슈 물타기거든요. 물타기 특검이다. 네, 아시겠지만 이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말 탈탈 턴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문재인 검사들이 네. 2년 동안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을 직권 정지시켜 가면서까지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검찰이 만약에 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굳이 피하거나 또 마다할 이유는 없죠. 예. 하여튼 네. 그런 얘기 항상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검사들 네. 또 윤석열 지금 근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뭐 지검장이었으니까 그때는 직무 정지를 시켰죠. 정지됐으니까. 예, 직무 배제를 시켰죠. 그래도 그리고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신의 않죠. 상관이니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윤 총장 가까운 검사들은 다 그 지역으로 완전히 그 유배를 보내고 그야말로 문재인 검찰 추미애 장관이 그때 어째 추상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직접 한 사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당시 검사들하고 지금 검사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보시는 다르면 거군요. 안 되죠. 사실은 다르면 안 되고 제대로 수사해야죠.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봐주기 수사를 한 것도 있고 그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진 것도 국민들이 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달라는 네.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 자체도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토론회 열렸어요. 네네. 총평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거 저희 당 내에 네. 저 당원 그
당내의 전당대회 당내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좀 선의 경쟁을 좀 하고 당 축제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그 열망이 있을 텐데요. 어제 보니까 또 셉니다, 이제. 예, 세게 막 비방전하고 네거티브 양상이던데 역시 선거는 막판 가면 역시 네거티브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해서 아쉽고요. 네. 당원들이 아마 상당히 아쉽고 좀 눈살을 좀 찌푸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네거티브 중에 가장 핵심은 예.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인데요. 네네.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네. 울산의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황교안 후보는 직접 또 현장에 갔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좀 제가 보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너무 좀 공격을 사실과 다른 공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여러 차례 김기현 후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이미 민주당에서 탈탈 턴 사건이고 네. 또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서 또 검증을 다 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네. 개발 제한국이고 다 아시다시피 98년 그러니까 한 24년, 25년 전에 산 땅이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게 뭐 그 KTX가 지나가면서 뭐 도로가 놓인다 이러는 건데 그 도로도 설계한 걸 보니까 그 땅 위로, 땅 지하로 가는 거예요. 네. 터널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터널이 뚫리는 그 입구라면 몰라도 그 터널 위에 있는 땅은 그렇게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땅이 뭐 시세 차익 그러는데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뭐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리고 또 땅값은 누구나 다 어디나 25년 전에 집값에 비하면 지금 집값이 어떻습니까? 땅값도 어느 정도는 오르겠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뭐 무슨 투기를 위해서 그 당시에 네. 샀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나치게 그 너무 네거티브를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진흙탕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안철수 후보는 아쉽죠. 1,800배 올랐다고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그거는 민주당의 의원이 주장한 건데 예. 그거는 사실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뭐 아니면 네. 말고식으로 막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정치인들은 말하는 거, 그다음 페이스북에 쓰는 거는 언젠가는 자기의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들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 그 98년도가 아마 김기현 후보가 30대 후반 정도일 때인데 네. 그때 은퇴 고려해서 땅을 샀다. 이 부분이 좀 맞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은퇴 고려는 지금 30대 젊은 친구들도 젊은이들도 내가 은퇴 때 뭘 하겠다, 고향에서 뭘 하겠다. 네네. 그거는 뭐 개인적인 뭐 재산 관리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지금 뭐 검증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네. 이 선관위가 이게 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네. 불편한 게 있다면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검증을 요청을 하지 않겠죠. 검증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청한 쪽이 김기현 제발 좀 후보 쪽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좀 검증을 좀 해달라. 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흙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 내놓을 테니까 다 검증을 좀 해달라 그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TV 토론회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윤핵관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 나쁜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참 이준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핵관이라는 게 예. 이게 이준석 대표께서 만든 신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누구누구 핵심 관계자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통상 그렇게 쓰죠.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 그러면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같으면 지금 대통령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들을 다 윤핵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지금 윤핵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핵심 관계자, 뭐 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전에 뭐 한때는 친박이었고 또 친유였지만 지금 다 모두 다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는 그렇죠. 윤석열과 함께 가는 친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굳이 당에 비윤 또 심지어는 반윤으로 가려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네. 우리 당의 자산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경계심이나 뭐 적개심을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저는 배려와 좀 포용의 단어들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어느 누가 감히 발싸움을 하겠습니까? 예.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제는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준석 대표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맨 처음 이준석 대표 그 정치권에 입문할 때도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너무 이 정말 말싸움 또 말꼬리 잡기 이런 쪽으로 가니까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당원들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보는 당원들도 좀 지쳐하는 것 같고 좀 식상해하는 것 같고 이제 좀 점잖은 정치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이 우리가 사실은 다 그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윤핵관으로 다 몰아붙여 버리면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그 어떤 간신몰이로 해버리면은 누가 일을 함께하겠습니까? 대통령 혼자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천하람 네. 후보라든지 네. 주장하는 취지는 공천 관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윤핵관 공천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하는 것 근데 같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때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때 왜 이렇게 공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당대표 뽑는 거거든요. 당대표 지금 1년 동안 당을 지금 이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전대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최초 그래서 전대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좀 챙길 우리 그 정부 여당이 돼야 되고 지금 할 일 너무 많습니다. 3대 개혁도 해야 되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는 정말 호흡을 맞춰가지고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당 대표 잘 뽑아서 같이 그 진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일사불란하게 같이 공부하고 네.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국민들 또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그 당 지도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공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맞는 옳은 말씀이 맞는 예, 말씀인데 예. 내년 총선을 이제 이 당 대표가 지휘를 하니까 예. 그 너무 얘기가 이르지 않나요? 그래도 너무 이제 예. 총선은 이제 거의 1년 전부터 한다면 이 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직접 지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공천은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 이 공천은 사실은 공천은 당 대표가 좌지우지를 전혀 못합니다. 결국은 공천이라는 거는 당은 당규에 따라서 당에서 구성한 공간에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스템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공천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때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또 후보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생각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또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뽑는 자리에 벌써부터 계속 공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의견이긴 합니다. 내년 총선 얼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되지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도 공감을 예. 하십니까? 그럼요. 내년 총선은 뭐겠습니까? 대통령 중간 평가입니다. 아하.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 정말 그 당시에 제대로 했나 못했나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의 성공 없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라는 건 없습니다. 아하. 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또 그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야만이 넘어야만 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데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돼서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 결론이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